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지들에게 모든 걸 지원했다가 결국엔 살터전까지 잃어버렸다는 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마지들이 이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했다는데요. 이 시어머니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지금 시어머니의 상황과 형님네 상황을 쌤통이라 생각한다면 막대 먹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겠죠.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느끼고 있는 저는 욕먹어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는 요즘 너무 쌤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들의 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이 꼬았었고 무시를 당하며 살면서 서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쌤통이고 고소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제게 가르치려고만 들었던 사람들이 웬일로 제게 친절하게 말을 하고 하물며 제게 아쉬운 소리까지 하기 시작했거든요. 은근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제게 살살거리는 그 모습을 말이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못되게 구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저 그동안 엄청 참았었고 그들에게는 지금 그들이 느끼는 것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더한 모욕을 받고 살았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놓고 즐기고 있고 영원히 그들이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제게 살살거리니까 제게 부탁을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니까 들어줄 생각이냐? 아니요. 눈꼽만큼도 그럴 생각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연세가 드셨으니 예정을 생각해서 좋은 배려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역시 배려를 하고 살가움을 내비추니 시어머니는 또다시 예전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그때로 말이죠. 다시 저를 쥐락펴락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셨었나 봅니다. 이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하나 보네요. 제가 이리 마음을 못되게 먹어도 남편은 제게 아무 말 하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한 짓거리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양심도 있고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 제가 시어머니 지내실 곳을 마련했을 때도 그냥 고맙다고만 했을 뿐 더 이상의 토를 달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당신이 사실 그곳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죠. 그 정도도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 정말 답이 없는 분이시긴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지금 거의 노숙자 신세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걸 다 바쳤던 형님네가 쫄딱 망하셨기 때문이죠. 마지막 보루였던 시어머니 집까지 형님네한테 모두 다 투자를 하시더니 결국엔 그 집마저 날림꼴이 되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그래도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집까지 넘기시는 건 고려를 해보셔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하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욕을 하셨습니다. 니까 것들이 감히 마지들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면서 말이죠. 아무리 마지를 향한 사랑이 지극하다 해도 우리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굳건하신 분이 또 있을까 싶네요. 그 집 넘기면 말짱 길거리에 나 앉을 것이 뻔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강경하게 밀고 나가셨습니다. 형님네는 분명히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어머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집까지 넘기셨다가 많이 잘못되면 그때 어쩌려고 그러세요. 형님네가 알아서 하시게끔 하시고 어머님 그냥 가만히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믿으시잖아요. 어머니 말처럼 형님은 잘 해낼 거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보루까지 넘기시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죠. 요즘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잘 이겨내실 거니까 어머니 제발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이 집만큼은 어머니가 꼭 쥐고 계셔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빌게요.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도 시어머니는 꼼짝도 안 하셨습니다.
간절하게 부탁하는 남편의 진실 어린 뜻을 왜곡까지 하시려 들더군요. 어미가 돼서 자식을 믿지 않으면 누가 자식을 믿어주겠니? 니들처럼 배움이 짧고 인생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지금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지. 그런데 공부란 건 괜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 경험이라는 것이 거저 쌓이는 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이 집 네 거 아니야. 네 형 거야. 어차피 네 형한테 줄 건데 미리 좀 준다고 문제될 것도 없잖아. 왜? 이 집 욕심나니?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너한테 뭐라도 떨어질 줄 알았어? 니들 이제 보니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구나. 형 생각하는 척, 나 생각하는 척 이야기를 하지만 니들 검은 속내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잘 나갈 니 형 앞길에 괜히 부정 탄다고. 첫째 내가 니들처럼 못 배운 애들도 아니고 니들처럼 그렇게 삶의 폭이 적은 애들도 아니란다. 어디 감히 니 형이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건방지게. 하지 말아라.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건방진 말 다신 내 앞에서 하지 말도록 해라. 니깟 것들이 무슨? 니들이 뭘 알아서 이래라 저래라야. 웃기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코웃음이 난다. 형님네 부부는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처음엔 원생이 100여 명이 안 되는 곳이었지만 처음 그곳이 잘 되어서 정원이 300명 이상이 되는 큰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죠. 어린이집은 유치원과는 다르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조금 모자랐던 형님네 부부는 어머니에게 돈을 융통했고 처음엔 아주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도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 총 4층 건물이었고 시설도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그렇게 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되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처음 기대와는 다르게 수익이 많이 나오질 않는다고 한 1년간은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원장님이 하던 걸 인수받아서 하는 거였는데 무슨 투자가 더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형님네 부부는 그 명목으로 또 시어머니에게 돈을 융통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수익 구조는 잘 몰랐으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었는데 결국엔 거의 빚만 떠안게 되고 암튼 엉망진창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요즘 뭐 다들 힘들겠지만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나오질 않으니 수익이 생기질 않는다고 또 다시 시어머니에게 융통을 해갔고 융통을 해가면 좀 제때 갚아줬으면 좋으련만 되돌아오는 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머니 생신 때도 모이지 못하니 용돈으로 대체를 했었었는데 저희는 100만 원을 드린 반면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네 부부는 1원 한 장 용돈으로 내놓지를 않았더라고요. 저 100만 원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사실 저희는 한 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을 드린 건 바로 시어머니가 요구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부부도 그리하실 예정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니들은 나 용돈 얼마나 줄 생각이니? 혹시 몇십만 원으로 퉁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요즘 너 둘째 돈 좀 만진다면서 네 남편한테 다 들었어. 지금 어려워서 끙끙대고 있는 네 형님네도 나한테 100만 원 보낸다고 하더라. 니들이 둘째 들이니까 더 보내라고 하진 않을게. 대신 100만 원만 보내. 시국이 이러니까 모이지 못하는 건 이해하는데 네 입장에선 노난 거 아니니? 생일상 차리지 않은 값으로 100만 원이면 엄청 싼 편이다. 완전 거저지 거저. 뭐 더 보낼 생각이었다면 더 보내도 되고.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니? 형님 동서 사이는 동서가 잘해야 하는 법이야. 네가 먼저 전화해서 형님 뭐 필요하신 거 없냐고, 어려운 점은 없으시냐고 좀 살갑게 물어보고 좀 그래라. 넌 어떻게 이렇게 정이 없니? 그리고 여윳돈 있으면 네가 먼저 나서서 빌려주겠다고 나서기도 좀 하고. 위가 잘 되어야 하는 법이야. 만일 위가 빠그라지면 아래도 빠그라지는 법이다. 이 말 항상 명심해. 알겠니? 저와 형님은 일반적인 동서지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지만 형님 또한 저나 남편이 제대로 배우질 못했다고 항상 무시를 했었거든요. 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에 니들이 뭘 알겠냐는 식으로 위아래로 훑어봤었고
어떤 때는 좀 조용히 있으라고 대놓고 무시를 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뭘 물어보기만 하면 꼭 그럽니다. 대답해주면 알긴 아냐고요. 무슨 경제학 용어라는 말을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양반인데 감히 배우지 못한 제가 무슨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주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이쁘다고 제가 돈을 빌려준답니까? 이제 와서 형님 동서 운운하며 사이좋게 지내고 살갑게 굴라는 시어머니 말이 곱게 들릴 일이 없었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제깎기 무슨 힘이 있다고 감히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겠어요? 형님 저랑은 수준 차이 나서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리고 제가 만일 도움을 준다고 해도 형님 그거 받을 사람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형님이랑 저랑 그런 사이 절대 아니에요. 막 둘이 살갑게 얘기하고 속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리고 형님네도 100만 원 드린다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드려야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잘 배우셨다는 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다고만 하시는 건지 전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저같이 못 배운 사람도 잘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100만 원의 용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형님은 당연히 1원 한 푼도 시어머니에게 드리지 않았었고 저희가 드린 100만 원까지 형님네 주머니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렇게 형님네 우두둔하면서 거짓말까지 쳐가며 저희에게는 100만 원을 받으셨어야 했는지 씁쓸하면서도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와 형님네 부부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제 아이와 형님의 아이를 차별했던 그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저한테 못되게 굴고 제가 무시당했었던 기억들은 이제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제 자식에게 했던 행동들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가슴에 돌덩이가 아예 자리 잡은 것처럼 묵직하게 통증으로 남아있죠. 형님 아이와 제 아이는 2살 터울입니다. 사람이 원래 먹는 거 가지고 차별받으면 그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잖아요. 시댁에 갔던 날 저희보다 미리 형님네 부부가 있었고 그들은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저희도 서둘러 밥을 챙겨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형님네 아이가 먹고 남긴 밥을 제 아이 앞으로 끌어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그걸 제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형님네 아이가 먹다 남긴 거였는데 그걸 굳이 제 아이를 먹였어야 했을까요? 제가 시어머니를 말리자 애들이 먹던 건데 뭐 어떻냐고. 그리고 애가 깨끗하게 먹었다고. 비싼 소고기 넣어서 끓인 건데 국물 아깝다고 하시며 꾸역꾸역 제 아이 입에다가 그 잔반을 집어 넣으시더군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형님네 아이는 워낙에 세련되고 옷태가 잘 살아서 백화점 옷을 입히는 재미가 있고 제 아이는 삐쩍 마르고 촌스러워서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태가 살지 않으니 차라리 시장 옷이 잘 어울린다며 시장표 옷을 사다 놓는 그런 분이셨죠. 저 꼭 비싼 옷 입히고 그런 엄마는 아니지만 형님네 아이와 제 아이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너무 다르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게다가 과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형님네 아이가 시댁에 온다고 하면 꼭 백화점에서 수제 쿠키를 준비해 주십니다. 입이 고급이라나요? 당연히 그 쿠키를 보면 제 아이도 먹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먹고 싶겠죠. 그럼 제 아이에게 시어머니는 그러십니다. 이거 한번 먹으면 나중에 또 먹고 싶어질 수 있어. 그런데 니네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사다 줄 형편이 안 되거든? 오빠는 이거 집에서도 맨날 먹는 거지만 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 할머니가 라면 볶아서 설탕 뿌려줄까? 그럼 형님은 그 옆에서 호호거리며 시어머니 말을 거듭니다. 섭섭해하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동서, 섭섭해하지 마. 어머니 말씀이 워낙에 직설적이잖아. 그리고 우리 애가 좀 세련되긴 하잖아. 글쎄 얼마 전에 우리 아들 오디션 봤었잖아. 연예인 시키라고 다들 난리를 치길래 한번 봤었는데
덜컥 합격이 되었지 뭐야. 그런데 애가 오디션 볼 땐 엄청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별로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게 뭐겠어. 우리 아들은 상황이 주어지면 싫든 좋든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근성이 있다는 얘기지. 아마 어머님이 보셨을 때도 우리 아들 싹수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기대하는 바도 크시기 때문에 좋은 옷에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 하시는 거지. 이런 거 가지고 동서 절대로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거다. 다 자기가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게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은 엄연히 기본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저 쿠키 엄청 비싼 거야.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돈도 펑펑 쓰고 지들이 저희 부부보다 위라고 생각을 했었던 형님네 사업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렸었는데 시어머니 집까지 형님네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 시어머니는 길거리 내쫓기는 신세에 되셨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부부, 아니 제게 살살거립니다. 네가 뭘 알아? 우린 근본부터 다른데 라고 이야기했던 형님도 제게 살살거리고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에겐 안중에도 없었던 저였는데 갑자기 제게 며느리 하시며 친한 척을 하십니다. 발등에 불 제대로 떨어졌으니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심산이겠죠. 형님 살살거려도 저는 돈 빌려줄 생각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중고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구질구질하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폐지나 다름없는 그런 쓰레기들 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고. 사업 아무나 하는 줄 아냐고. 괜히 일 벌리지 말고 살림이나 하라고 모욕을 줬던 사람이었죠. 뭐 제가 하는 사업이 엄청 잘 돼서 떼돈을 버는 건 절대 아니지만 우리 집 식구들 반찬값, 그리고 우리 아이 백화점 옷값, 그리고 그 쿠키값 정도는 벌기에 저는 정말 만족해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중고책들이 들어오는 통에 그걸 정리하느라 먼지도 좀 많이 먹고 노동의 강도는 세긴 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땀 흘려가며 돈을 벌고 있긴 합니다. 겉멋만 잔뜩 부린 그런 사업체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마음은 통쾌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입장도 있었기에 우선 저희는 시어머니 거처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모셔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너무 몹쓸 짓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모실 수도 없고 모른 척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해드릴 수도 없고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남편이 제게 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제 중고책 작업을 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사업장이라고 해서 번듯한 사무실은 아니었고 작은 반지하를 얻어서 한쪽 방에 책을 쌓아두고 정리를 하고 택배 송장을 붙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남편은 형님네가 해결하기 전까지 그곳에 잠시 어머니의 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 하더군요. 반지하여도 해도 잘 들어오고 당신이 워낙에 깔끔한 성격이라서 곰팡이도 하나 없잖아. 당신이 필요한 방은 그 작은 방 하나 아니야? 미안하지만 어머니한테 안방을 내어드리면 안 될까? 우리 집에 모시기엔 여건상 허락이 되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어머니를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지금 형님네 어머니 전화를 피한다고 하더라고. 우선은 급한 대로 그쪽으로 거처를 잠시 옮겨드리고 형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어머니한테 연락하실 거야. 지금 면목이 없어서 그러는 거겠지. 당신 일할 때 어머니가 계셔서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될까? 너무 미안해. 그래도 당신 사업장인데. 어두컴컴한 그런 반지하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도 잘 해놓았었고 나름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제 일 털면서 가끔 아주 가끔 남편과 싸우고 나면 제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런 곳이었었죠. 일반 가정집이나 다름없이 꾸며 놓았었는데 그건 바로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혹시 기관지에 좋지 않을까 공기청정기도 그 작은 집에 세대씩이나 돌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은 살만한 곳이니까 그곳에 잠시 시어머니 거처를 마련해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쁜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만일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라면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깨끗한 편이긴 했거든요.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중고책 때문에 먼지가 날 수밖에 없었기에 시어머니가 머무르시는 동안 외곽의 컨테이너를 빌려 그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중고책에 들여놓는 곳에 시어머니를 모실 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외곽 컨테이너 빌리는데 별로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도배도 싹 하고 장판도 새로 깔아드리고 암튼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고 이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곳으로 모시고만 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대를 하셨더라고요. 바로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실 것이라고 말이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반지하러 갔고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시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이 정도 시간이면 시어머니가 반지하에 도착을 하셨겠구나 생각을 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셨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쌍욕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지금 복수를 하는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너 지금 나 엿먹이니? 어떻게 나를 이딴 곳에 지내라고 데리고 올 수가 있어? 네 생각이니? 네가 나 이런 동굴 같은 곳에 살라고 네가 아범 꼬셨어? 당연히 나를 니네 집으로 모셔야지. 반지야? 이런 곳에서 나보고 살라고? 지금 들어오자마자 머리가 지끈지끈 해오는데 나보고 여기서 살라고? 너 나한테 복수하니? 그동안 너한테 직설적으로 말 좀 했다고 나한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냐고? 당장 나 너희 집으로 모셔라. 어떤 며느리가 멀쩡한 집 놔두고 감히 시어머니를 이런 곳에 모셔? 너 지금 이런 행동 폐륜짓이야? TV에 나오고 싶어? 지금 이런 행동은 완전 미친년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나 지금 1초도 이런 동굴 같은 곳에 있고 싶지 않아. 좋은 말 할 때 얼른 너희 집으로 나 모셔라.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렸을 것이고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좋게 좋게 타일러스 겁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셨을 거예요. 반지하를 보고 기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반지하가 왜요? 다들 사람 사는 곳이고 하물며 저는 그곳에서 일도 하고 있었는데요. 반지하면 뭐 큰일이라도 나는 건가요? 길거리에 나 앉아있는 상황인데 반지하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까지 배려해드린 둘째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 집에 모시지 않았다고 미친 것이라고 욕을 들어야 할 만큼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제가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상황이 만일 시어머니 탓이 아니었다면 전 당연히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시어머니의 그릇된 판단에 단 한 번도 제지를 하지 않았었다면 저희 탓도 있겠거니 하면서 시어머니를 당연히 저희 집으로 모셔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상황은 시어머니가 만드신 거였고 만류하는 저희를 나무라면서까지 지금 상황에 본인이 뛰어드신 거였거든요. 지금 저희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내어서 생각을 해드리는 거였습니다. 저렇게 욕을 하고 난리칠 자격 시어머니한테는 없다고 생각해요. 방귀 낀 놈이 완전 썩내는 꼴이죠. 어머니, 좀 진정하시고요. 만일 그곳이 싫으시면 거기서 안 사시면 돼요. 다른 곳에 가서 사시던지 아니면 연락이 잘 안 되는 형님네로 들어가시던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저희 집 절대 안 돼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애가 할머니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왜 어머니를 애가 무서워하는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아이한테 욕하신 적 있는데 많이 같이 살게 되면 어떤 욕을 하실지 안 봐도 훤하거든요. 그 입장에선 어머니가 본인 엄마니까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저도 엄마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가 가장 신경이 쓰이거든요. 제 아이가 불편해하면 저도 불편하고 저도 싫어요. 그리고 아이뿐만이 아니라 저 역시 그래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서러움 받고 형님한테도 무시받고 그랬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왔다고 저희한테 모셔라 어쩌라 하시는 건 솔직히 그럴 자격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반지하 제가 일하는 곳인데 침도 다 빼고 최대한 깨끗하게 정리해 드린 거였는데 섭섭하셔도 폐륜이다 욕을 하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배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며느리 도리는 딱 거기까지예요. 왜 못난 제게 원하세요? 왜 촌스럽고 잘 모르는 제게 원하세요? 사실 이렇게까지 해드렸으면 고마워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저희 집에 모시질 않았다고 큰 소리 내시고 욕을 하시는 거 보니까 괜한 일을 한 것 같네요. 그냥 그곳에서 당장 나오시고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형님네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받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죽이 잘 맞는 분들이었는데 모른 척 하겠어요? 어머니 완전 거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인데 모른 척 하겠냐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 반지하에 살고 계십니다. 형님네 부부와도 연락이 되었고 그 반지하에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께서 반지하에 사는데도 아무 말 없는 형님 부부한테 그렇게 야속함을 내비추시더라고요.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거죠. 만일 시어머니 안쓰럽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시어머니를 벗겨 먹었을까요? 만일 부모 생각하는 자식들이었다면 계속해서 부모 돈 가져가 못 씁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어머니는 형님네 부부한테 뭔가를 기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이 제게 한 말을 들으면 아마 시어머니 기겁하실 겁니다. 그 반지하 보증금이 얼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건 왜 물어봤을까요? 와, 정말 줘도 끝없이 빼줘야 하고 벼룩의 간까지 빼먹으려고 달려드는 형님 부부인데 왜 아직도 저희 시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신 걸까요? 물론 그 반지하 보증금은 절대로 빼지를 못하죠. 제가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그 보증금에 손을 대겠어요? 형님 부부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양심도 잃어버리고 염치도 잃어버리는 것 같더군요. 어쩌면 형님네 부부를 그렇게 망쳐버린 건 시어머니의 끝없는 지원과 헛된 기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결국엔 모든 피해는 시어머니가 보셨고 저도 조금 피해를 보긴 했지만 최대로 인생이 피폐해진 것은 저의 시어머니가 맞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